과격한 용어로 하면 이제 교실혁명입니다. 교실혁명. 이 교실혁명을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지역 안에서 인재들이 크고 일자리를 잡고 거기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마 전국이 아마 교육발전 특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은데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신이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보길 바란다. 그 지역 또한 그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자,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요? 자,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교육발전 특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IB 프로그램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IB도 있지만 또 이제 자율형 공립 2.0이라고 해서요. 예, 2.0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자율형 공립이 시작된 거는 한 10년 전에 시작됐는데 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자사고는 익숙하게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오늘 이제 장관님께서 자공고를 네.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공고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동안은 이제 자사고라고 해서 사립에 대한 자유를 더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 자사고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확대가 가능한 자공고 2.0이라고 해서 그걸 시작을 했고요.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줄 때 뭐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이제 다양한 특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 과정이나 학사 운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연을 중시하는 학교가 있으려면 커리큘럼부터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연에서 좀 뛰어놀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과정 학사 운영의 특례도 훨씬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공하는 학교들입니다. 네. 우리 자율형 사립고는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사고? 네, 자사고. 예. 네. 근데 이제 자사고랑 똑같은 이제 시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자공고는 조금 이제 각광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공고가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자공고 같은 유형이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고는 앞에 자율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립고를 굉장히 자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 거고 공립고는 이제 공립고를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차터 스쿨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또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공립학교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사립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능가하는 공립고들 가보면 또 그게 다 이제 자율형 공립 스타일입니다. 이걸 좀 제대로 발전시키자 해서 자공고 2.0이라고 했고요. 한 40개 정도 지금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사실 교육발전 특구 형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부산 같으면 이제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 수력원자력 그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고리본부와 협약을 맺어서 과학에 이제 특화된 과정을 설계한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연인도 지금 놀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았네요. 저도 그래요. 근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자공고도 좋은데 자자고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사고는 뭘까요? 이 자율형 자연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학교 운영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를 대표해서. 저희 아들이 다니는 안동고등학교도 지난 2011년도에 이제 자공고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지자체하고 대학교, 그다음에 관련 기업체하고 연계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있는 안동여고도 또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안동여고는 그런 인문학적 가치를 활용한 K 인문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문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 활동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체감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효과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자공고가 안동에만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얘기한 안동 사례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례는 이제 전남 나주에 있는 사례입니다. 거기는 특이하게도 3개의 고등학교가 자공고의 연합체를 이뤘다고 합니다. 연합 자공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공고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맞춤형으로 전남 쪽이 이제 한국전력 뭐 이쪽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고요. 이런 산업 대학하고 연계해서 어떤 교육 과정들을 충실하게, 그것도 연합 형태, 이제 3개가 나주고, 봉황고, 매성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 안 했던 뭐 어떻게 자공고 내에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모형도 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모든 학교의 균형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사실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떤 혁신 방안들이 있을까요? 교육부가 이제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서 저희가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과격한 용어로 하면 이제 교실 혁명입니다. 교실 혁명. 그러니까 이제 교실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AI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AI 보조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코스웨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그 교사들이 직접 안 하더라도 지식은 아이들이 그런 코스웨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개념 같은 걸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런 지식 전달은 이제 AI한테 받고 이제 탐구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또 인간적인 이제 교감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교사들이랑 하는 거죠. 그럼 정말 교실이 혁명이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데가 한번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 그거는 각 지역에서 또 각 학교에서 정말 좋은 안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교실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실 혁명을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네. 야, 말씀만 들어도 네, 진짜 네. 완전히 다른 교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예. 지역의 고등학교하고 이 지역의 대학이 또 연계한 또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 안동고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안동으로 이사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는 지금 안동고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 좀 봐야 믿기겠는데요.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안동고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동고등학교로 가보시죠.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된 안동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서는 지역 산업 연계를 위한 특별한 수업이 매주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안동대학교 백신생명과학과 임재환입니다. 그 백신, 그다음에 면역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할 건데. 바로 바이오 제약 수업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데 학생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심상치 않습니다. 좀 심화된 부분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집에 와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세계에 대해 최신 트렌드를 알게 되었고, 트렌드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뭐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야겠다, 그런 걸 알게 되어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오히려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아이들. 바이오 제약 수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먼저는 안동대학교에서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 신청 공문이 왔고, 워낙 바이오 백신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의욕적이어서 이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을 때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 신청하게 되었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안동대학교에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경북대 의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동에 SK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어서 SK바이오 공장장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바이오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야말로 진귀한 강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도 만족도가 높다는데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한다는 게 맨 처음에 좀 막연하기도 했었고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도 걱정도 했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에서 본인들이 전공하고 싶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 수업을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동고에 와서 수업을 할 때 들었던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저희 백신생명공학과에 입학을 했고 꾸준히 준비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로 연계되는 어쩌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모델 케이스 같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지역 산업으로까지 연결되는 바이오 제약 수업. 시작은 하나의 과목 개설이었지만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원하는 희망 분야에 대한 경험을 미리 해보면서 저도 이제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미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백신이랑 면역 수업을 받게 되면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 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일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 진로와 진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네, 안동고를 다녀왔는데 지역의 대학 교수님께서 고등학교 수업을 직접 하시네요, 아버님?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동에 바이오 백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지금 백신 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도시인데요. 지역에 있는 안동대학교가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일 겁니다. 아마 백신학과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동고등학교에서는 바이오 백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안동대학교에 있는 백신학과 교수님이 직접 학교로 오셔서 정규 과목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그 대기업 제조시설에서 실무진으로 계시는 분이 또 직접 오셔서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규 과목을 수강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면 같은 계열의 뭐 백신학과라든지 바이오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또 그 대학교와 연계된 취업 시스템을 활용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선순환 구조를 안동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육에서 일단 이제 백신 교육을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직접 해주시잖아요. 놀랐어요. 그 아이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약간 뭐 미리 보기 그런 형식으로 미리 알게 되면은 관심이 있는 학생은 더 커질 수도 있고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 취업도 어떻게 지금 좀 이렇게 되나요? 지금 안동대학교 백신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동대학교 백신학과로 진학을 해서 뭐 학사학위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석박사학위까지 이수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인재들에 대해서 취업뿐만 아니고 이제 정주할 수 있도록 또 정주 패키지도 마련해서 이렇게 저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또 좋은 정주 여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보장이 되면 이제 선택을 다르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닌 학생이 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 지역의 산업체로 진출하는 것. 네, 네. 그게 또 인재 유출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저출생하고 지역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산율이 어떻단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지역에서 있다가 수도권으로 일하러 간 친구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답니다. 근데 지역에서 정말 지역 인재로 자라거나 아니면 또 대학 교육을 또 수도권에서 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이렇게 정착한 친구들이 훨씬 출산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던 거에서 지역에서 뭔가 편안하게 어떤 가족과 살 수 있고 뭔가 여유가 있는 삶이 될 때 그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역 대학 입장에서도요. 이제 뭐
벚꽃 피는 수수로 지역 대학이 이제 망한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학생 모집의 위기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이제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좀 흥미를 가지게 하고 그 흥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그 지역 산업으로 이제 일자리를 얻고 하는 그런 이제 연계 체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역의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뭐 소위 백화점식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특히 또 이제 고등학교와 연계시켜서 고등학교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그러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또 수준 높은 이제 과목들을 좀 미리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쉽게 또 대학 진학에 연결이 되고 하니까 지역의 교육 체계를 다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교육발전 특구의 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획일화된 교육일 때 네.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사실 같이 무너지는데 네, 그렇죠.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때 그곳으로 가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게 더 강화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중앙으로 다 이제 빨려들던 인재들이 이제는 각 지역에서 좀 이렇게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교육 생태계를 다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한 제주대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주도가 이제 뭐 좀 농촌이고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외로 이제 이출랄까 이렇게 옮겨가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도 그 제주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학부모님이라든가 그 학생들이 주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 학과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 수의예과, 의예과, 약학대학 이런 과들인데 이런 과에서 이제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제주도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학교에서 공교육 안에서 지역 산업을 더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강도 해주고 좀 어렵지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알려줘서 학생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육부가 당연히 핵심이고요. 근데 또 하나 같이 이렇게 협력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정부, 중앙정부에서 보면.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교육발전특구를 볼 때에는 어떠냐 하면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만으로 안 되고요. 일자리만으로 안 되고요. 정주요건만으로 안 되고요. 문화만으로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결합이 돼서 정말 그 지역 안에서 인재들이 크고 인재들이 일자리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걸 상향식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선정을 했는데 2차를 굉장히 또 빠르게 또 해가지고 정말 우리 확산형 특구라고 그래서 아마 전국이 아마 교육발전 특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이 중심돼서 지역 균형 발전이 달성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네. 교육발전특구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실 예정인가요? 이제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산업 인력 양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IB 얘기도 했고 자공고 2.0 얘기도 했잖아요. 특성화고도 사실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이제 마이스터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스터고도 굉장히 좋은 이제 특성화고인데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지역 버전으로 이제 해서 발전시킨 것이 협약형 특성화고고요.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지자체와 이제 그 특성화고가 협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 인력을 맞춤으로 이렇게 양성해주는 그런 특성화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거기에 좋은 학교가 많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각 지역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많으면은 굳이 그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아마 지역의 좋은 대학교라는 것이 지역에 특화된 그리고 그 특화된 대학이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뭐 인정받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될 텐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준세이라는 주인공이 미술 복원사가 되기 위해서 이탈리아 피렌체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이탈리아 피렌체로 갔을까?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전 세계 많은 미술학도들이 고미술 복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피렌체로 가고 현대미술 복원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토리노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학교가 많이 생겨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학생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지역 발전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지역에서 다니더라도 대학교 때 이탈이 정말 많잖아요. 예. 이때 이탈을 하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장관님? 지역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좀 참여해서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이 연계가 잘 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화하는 방법들이 지금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많이 지금 되고 있고요.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지역 대학을 정말 이제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도 지금 1년에 10개씩 선정해서 30개까지 늘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진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이제 교육부가 이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서 어떤 지방대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지역의 뿌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들을 만드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실제로 이제는 뭘 하냐 하면 협약형 특성화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지역에 있어서 대학이 어떤 맞춤형의 혁신의 주체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 교육의 힘으로 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널봄이나 유보통합. 그런데 사실 또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소멸입니다. 예. 지금 이런 오늘 논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특히 교육발전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소멸 이슈도 교육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워낙 지역들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이주민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죠. 그렇죠. 식당에 가면 이제 가끔 다문화 가정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이 부분도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잘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해외에서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많이 고민하는 방법인데 해외 우수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물론 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다문화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낼 때 사실 다문화 프로그램들 또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획일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할 게 아니고 지역 차원에서 그 다문화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문화 교육이 또 이중언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이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오히려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에서 그게 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상당히 교육발전 특구의 중요한 지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수님.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자리 사업들 하고요. 정주 여건 개선하는 사업들 하고요. 이런 거하고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융합적인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공교육이 혁신되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역 인재가 정말로 선순환되는 체제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지방의 학부모로서 사실 교육발전 특구와 같은 교육혁신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인재들을 충분히 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취업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지방은 인재 양성소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간의 어떤 협력과 유기적인 그런 그 소통을 통해서 뭐 연구기관도 좋고 공공기관, 기업체들이 충분히 이주를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꼭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행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열리길 지방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승윤 씨. 교육발전 특구 정책이 잘 정착이 돼서 성공을 해서 이제 뭐 각 지역을 갈 때마다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교육발전 특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뜨겁고 또 이제 변화도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좀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겠다 하는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가 이제 원래 처음 이제 그 지정이 되고 2차 지정이 이제 5월 달에 또 있는데요. 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런 지역의 열망을 지역의 교육의 힘을 통해서 좀 빨리 그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축가 루이스 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도시란 한 소년이 그 거리를 걸으면서 장차 커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깨워줄 수 있는 장소다. 자, 교육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